그런데 이번에 서울해상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이것도 일반 채무랑 똑같이 나머지 2,800만 원 전부가 탕감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울해상법원에서 주식 코인 채무 전부 탕감해준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워낙 획기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기사들 위주였다가 점차 차분해진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회생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타이틀만 보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해상법원에서 발표한 실무준칙 408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된 내용은 주식이나 코인 관련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음으로써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채무 종류에 관계없이 가용소득만큼만 변제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외로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는 여전히 해당 채무만큼 변제를 해야 되고 심한 경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인 채무 전부 탕감이라고 하니까 코인 하다가 생긴 빚을 다 없애주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파산이면 가능한 얘기지만 회생에서는 구조상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최소 3년 이상 빚을 갚아야 나머지가 면책되는 게 회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가 있습니다. 빚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1인 생계비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의 가용소득, 그러니까 월소득에서 법원 생계비를 뺀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분의 회생에 들어가면 월 200만 원을 3년 동안 7,200만 원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800만 원을 탕감받는 구조인데, 이게 주식이나 가상화폐 채무라면 많게는 전부, 적게는 일부를 종전에는 더 갚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해상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이것도 일반 채무랑 똑같이 나머지 2,800만 원 전부가 탕감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회생의 개념상 그 7,200만 원만큼은 갚아야 면책이 되는 거니까 코인 채무가 다 탕감된다라는 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새 실무준칙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2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새로 접수하는 사건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문제인데,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변제 계획 인가가 난 사건은 대상이 아니고 인가 전이라면 변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유리하게 개시가 난 경우, 그러니까 코인 채무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으면서 걱정하던 부분은 부각되지 않았고, 이러면은 개시가 났다고 해서 굳이 그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거겠죠. 어떤 작용에는 이제 반작용이 있으니까 굳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새 실무준칙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면서 별다른 리스크가 없는 사건은 저희가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적용 지역입니다. 이게 많이들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인데, 서울해상법원의 실무준칙이니까 서울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분들 문의가 참 많은데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 많이 문의하십니다. 진짜 이사를 하는 건 물론 관계 없습니다만은, 다만 사건 진행만 서울에서 하려고 이사하시는 거는 소위 위장전입의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해상법원은 사건 진행 직전에 이사를 한 경우에 발신기지국 표시된 통화 내역서 같은 걸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거나 직장을 허위로 옮기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해상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최소한 서울에서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재판마다 연락이 와서 실무준칙 적용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라는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서울해상법원에서 이렇게 실무준칙을 만들어도
막상 재판부마다 그 온도차는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개별 재판부마다 그 적용의 온도차나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고요. 저희 카페에 질문 주신 분 중에서도 재신청을 언급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신중해야 될 게, 재신청을 하면 금지도 받기 어렵고 그동안에 냈던 변제금이 거의 전부 이자에 충당되고 맙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또 기존 사건 기록을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재신청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신청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대로 안 되면 후유증이 정말 크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생 전문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생 제도와 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생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번에는 많이 놀란 게, 실무에서 코인 채무를 탕감해주곤 했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럴 만한 사안에서 이제 그랬던 거고, 아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서울회생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 시장에 점점 돈은 들어가는데 법원에서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지난 5월에 코인 거래소하고 업무 협약도 체결했거든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점점 제도권 내로 편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정말 큰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악성 채무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서서 이런 선제적인 처방을 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담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저희 카페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를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